수 있어. 책이 나왔어, 걱정 마. 아, 이제 찍기 시작했어요. 이제부터 안 하죠. 좋아요. 선생님이 하시면. 자, 평면 거울. 거울 먼저 할게요. 평면 거울. 그 다음에 볼록 거울. 오목 거울. 세 가지 거울을 좀 먼저 작도를 해볼 건데, 고민 중. 아재기 고민 중. 그냥 그렇지 않아. 거울이 하나 있어요. 평면 거울입니다. 평면 거울. 와, 평면 거울이 있는데, 이렇게 합시다. 그냥, 머리, 다리. 에? 다리요? 몸 아니에요, 저거. 머리와 다리. 딱 두 개로 구분할게요. 저. 이 사람의 눈은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와. 자, 일단 첫 번째, 머리. 머리를 맞은 빛이 모든 방향으로 쭉 갈 거 아니야? 그지? 모든 방향으로 갈 텐데, 모든 방향으로 가는 빛 중에 이 빛은 내 눈으로 들어오니 안 들어오니? 안 들어옵니다. 거울에 맞지 않았잖아, 그지?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간 빛도 튕겨서 반사의 법칙에서 이렇게 튕기니까 내 눈에 들어오진 않죠? 그지? 내 눈에 들어오는 빛은, 내 머리 꼭대기를 봐봐. 내 눈에 들어오는 빛은 아마도 이렇게 가서 튕겨가지고 이렇게 오는 빛이 내 눈으로 들어온다라고 생각해봅시다. 지금 눈 쪽으로 오죠? 코로 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칩시다. 눈을 좀 낮춰볼게요. 눈을 낮췄어. 좀 그런데?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자, 빛이 직진한다는 성질을 우리 뇌는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온 빛을 따라서 이렇게 따라서 가면은 같은 거리에 여기부터 약까지 거리 같은 거리 여기에 머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보이나요? 그래서 내 모습이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반대쪽에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보이나요? 다시 지금 머리 꼭대기를 맞은 빛이 튕겨서 눈에 들어오는 게 이 각도로 들어온다면 나를 이걸 따라서 쭉 가면은 여기에 그 머리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여기 있으니까 나와 내가 지금 바로 서 있는데 반대쪽 거울 안에 있는 나 역시도 바로 서 있는 모습으로 관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크기의 변화가 있어 없어? 크기 변화 없습니다. 우리 평면 거울 보면은 내 모습, 나의 크기랑 똑같은 크기가 저기 서 있잖아. 그지? 막 되게 뚱뚱하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크기의 변화도 없고요. 뒤집히지도 않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뒤집히지도 않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발을 맞은 빛도 여러 방향으로 막 갈 거 아니야? 발을 맞은 빛도. 이건 내 눈에 안 들어오겠지? 얘도 안 들어오겠죠? 근데 누가 들어온다? 딱 여기를 맞고 튕겨서 이렇게 오는 게 내 눈으로 들어오겠죠? 눈으로 휘르자. 눈이 이만큼 눈이야. 눈 들어오는 거야. 이러면 되네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 뇌는 어떻게 인식한다? 빛은 직진한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저 초록색 빛을 따라서 쭉 가면은 발이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따라서 쭉 갑니다. 이를 따라서 요 빛을 따라서 쭉 내려가면은 완전 신기하게 거기 뭐가 있다? 발이 딱 위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는 머리 위치에 존재하고요. 발은 또 발 위치에 딱 들어오니까 크기의 변화도 없고 뒤집히지도 않은 그런 상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뭐는 바뀌어요? 좌우는 바뀌죠. 좌우는 바뀝니다. 이쪽 손을 들면은 이걸 맞은 빛이 튕겨서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치? 이게 거울이 여기 있다고 치는 거야. 그러면은 오른손을 딱 들면 오른손을 맞은 빛이 내 눈에 들어오려면은 이렇게 반사의 법칙에서 튕겨서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나 이걸 따라서 쭉 가서 저쪽에 오른손이 있다고 여기는 거야. 그러니까 내 오른손을 들면은 거울에서 저 녀석이 왼손을 들고 있는 거지. 우리 저번에 민규의 아이디어로 봤었죠? 이제 기억납니까? 뭐였지? 이거. 기억나죠?
다시 해볼게요. 선생님이 오른손을 딱 들면 쟤는 왼손을 들죠? 찰칵. 그러면 오른손을 들면 사진을 찍네요. 이건 안 찍죠. 왼손을 들면 쟤는 오른손을 들고 있죠? 그지? 자, 오른손잖아. 사진 찍네요 또. 잘 됐어요? 잘 됐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거울 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오목 거울 이런 것도 있나 보죠. 왜? 너야? 아무것도 안 써. 자, 평면 거울은 이렇게 이게 이제 기본 스탠다드야. 요거를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제 볼록 거울은 어떻게 보일지를 잘 생각해 보자. 이게 기본이 되면 평면 거울에 대한 작도라고 본다면은 자, 이제 구분을 해 볼게요. 두 번째 볼록 거울을 한번 그려 볼게요. 볼록 거울. 아마 이런 거 안 해봤을 거야. 볼록 거울은 어떻게 생겼냐면 똑같이 나를 그릴게요. 이렇게 그리면은 앞에가 볼록한 이렇게 볼록한 거울이거든. 볼록한 거울. 뒤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볼록한 거울이야. 우리 볼록한 거울이 왜 구분 도로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거나 편의점 맨 구석탱이에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게 볼록 거울이잖아. 되게 넓은 시야로 보이게 해주죠. 물체는 되게 조그매지고 넓게 보이는데 뒤집히진 않죠. 그래야 거기서 내가 뒤집혀져 있나요? 그렇진 않거든요. 자, 그게 왜 그런지 볼 건데 봐봐. 마찬가지로 1번 머리를 맞은 빛을 먼저 생각해 볼게요. 모든 방향으로 갈 텐데 내 눈으로 들어오는 걸 생각해 볼 거야. 아예 표현했어요.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은 어떨 때 눈에 들어오냐 보세요. 이렇게 굽어있기 때문에 눈에 들어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자 이렇게 일직선으로 간 빛은 어떻게 되냐면 일로 튕깁니다. 맞죠? 여기 이렇게 접선을 이렇게 딱 그리면 접선에 대해서 법선을 그리고 법선에 대해서 반사의 법칙에 의해서 입사각 반사각 똑같게 튕겨 나가잖아요. 이렇게 나가게 되겠죠? 나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리를 맞은 빛도 이렇게 가다가 어디로 튕긴다?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튕기게 돼요. 자, 그럼 빛들이 전부 다 이렇게 반사면 때문에 바깥쪽으로 퍼져 나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지? 내가 이 빛들이 퍼져 나가는 빛을 관찰할 때 여기 아주 커다란 눈이 있다 생각해봐. 커다란 눈으로 얘를 쳐다보고 있다면 봐봐. 내 눈으로 이게 퍼져가는 빛이 눈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퍼져가는 빛이 눈으로 들어오니까 이걸 따라가면 내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내 머리를 맞은 빛은 잘 봐. 내 머리를 맞은 빛을 따라가면 땅땅땅땅땅땅땅땅 따라가면은 바로 여기에 바로 머리가 있게 되고요. 다리를 맞은 빛도 따라가면 땅땅땅땅땅땅 따라가면은 여기에 다리를 맞은 빛이 있으니까 이렇게 내 모습이 그려지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 편의점에 있는 그 구석탱이에 있는 거울로 보면 내가 조그맣게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작게 보이겠죠? 자, 그리고 거리도 어때? 거리도 얘와 얘 사이의 거리는 되게 먼데 이 거울 안에 있는 나는 되게 거울 바로 뒤에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게 이쪽 초점이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도가 이러니까 그래요. 자, 됐죠?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정리하면 어떻게 보인다? 작고 바로선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상이 어떤 상이 만들어지냐? 작고요. 바로선상이 만들어집니다. 라고 그려주면 됩니다. 체크만 할게요. 볼록 거울 보면은 물체보다 작고 바로선상이라고 써있죠. 작고 바로선상. 왜 작게 보이고 바로서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물체가 점점 더 뒤로 가면은 물체는 더 작아집니다. 이 사람이 거울과 멀어지게 되면은 이 물체는 점점 더 작아질 것 같죠? 그렇게 그건 작도하지 않고 그냥 개념으로만 이해하도록 할게요. 어디 이용되는지 써있습니다. 구분도로의 안전거울, 편의점 보안거울, 자동차 측면거울. 아까 사이드밀러, 자동차의 사이드밀러 있죠? 이렇게 써있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라고 써있어요. 왜? 작게 보이니까. 뒤에 차들이 작게 보입니다.
그래서 작게 보니까 멀리 있다고 아빠가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써 있는 거야. 아빠가 보는 것보다 좀 더 가까이 있습니다. 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볼록 거울이기 때문에 작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됐죠? 이렇게 작도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오목거울도 한번 작도해볼게요. 오목거울. 오목거울도 내를 준비를 시킨 다음에, 오목하다는 건 이렇게 오목한 거울이 내 눈앞에 있는 겁니다. 우리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 이런 거 설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된 거울, 볼록한 거울, 뭐 이렇게 된 거울도 있고요. 맞아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오목한 거울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작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1번, 머리를 맞은 빛과 다리를 맞은 빛이 일직선으로 갈 때를 이렇게 보는 거야. 갈 때 보는 겁니다. 얘는 안쪽으로 꺾여 있으니까 얘가 안쪽으로 탕 불절되겠지. 안쪽으로 불절됩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탕 튕기게 되고요. 얘도 안쪽으로 탕 튕기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 뭐가 생긴다? 교차점이 생깁니다. 교차점이 생기기 때문에 교차점보다 이 교차점보다 이 사람이 뒤에 있느냐 앞에 있느냐에 따라서 상이 뒤집혀 보일 수도 있고요. 바로선상으로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선생님이 쌤이 그린 이 사람은 이 교차점보다 뒤에 있죠. 그럼 봐봐. 머리를 맞은 빛이 교차점을 지나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죠. 그치? 교차점보다 아래로 내려오고 있으니까 교차점보다 아래로 내려오고 있으니까 두 개 그려볼게요. 두 사람. 앞에 이 사람. 한 사람이 앞에 있습니다. 교차점보다 앞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봐봐. 자, 머리를 맞은 빛이 위로 들어오고요. 그죠? 위로 들어오고 다리를 맞은 빛은 아래로 들어오죠. 그죠? 보여? 머리를 맞은 빛이 위로 들어오고요. 다리를 맞은 빛이 아래로 들어오죠. 그런 경우에는 뒤집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까이, 이 오목거울에 가까이에 서 있는 사람은 자기 상이 뒤집히지 않아요. 근데 교차점보다 멀리 서 있는 사람은 이 교차점보다 더 뒤에 있기 때문에 잘 봐. 머리를 맞은 빛이 아래로, 다리를 맞은 빛이 위로 올라오고 있죠. 뒤집힌다는 게 이런 뜻입니다. 이해됩니까? 뒤집힌다. 그러니까 교차점이라고 표현했지만 교차점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를 초점. 두 빛이 만나는 점을 초점이라고 하고요. 초점보다 뒤에 위치해 있으면은 상이 뒤집히고요. 초점보다 앞으로 가면은 상이 바로선상이 됩니다. 우리 책이 뭐라고 써있는지 봐봐. 오목거울 그래서 가까울 때는 물체보다 크고 바로선상, 그죠? 바로선상. 가까이 가면은 바로선상이 보이는 이유가 이 때문이고요. 멀리 오면 어떻게 돼요? 거꾸로 선상이 보인다고 했죠? 멀리 가면 왜 거꾸로 뒤집히지? 바로 이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책에는 작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외워야 하잖아.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구나. 초점보다 뒤에 있으니까 뒤집혀서 보일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 자, 이제 뒤집히는지 안 뒤집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한 거고요. 자, 이제 물체가 크게 보이는지 작게 보이는지 볼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이 초점보다 뒤에 있는 경우 먼저 설명할게. 그러면은 내 몸으로 빛이 어떻게 와요? 이렇게 오죠. 다시 말해서 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이렇게 오고 하나 이렇게 오잖아. 그지? 이렇게 오는 거, 양쪽으로 이렇게 오는 거잖아. 맞죠? 하나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잖아. 다시 말해서 나한테 빛이 이렇게 퍼져 들어오죠. 보이나요? 이게 교차점을 지나기 위해서 어쨌든 퍼져 들어오잖아. 퍼져 들어오니까 이걸 따라가면 어떻게 보인다? 작은 상이 관찰되는 거예요. 보이나요? 다시 나한테 들어온 빛의 각도가 이렇게 퍼져 들어오는 거 보이죠? 퍼져 들어오니까 따라가면 이렇게 작게 여기에 작게 상이 맺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그매집니다. 나의 모습이 작게 관찰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는 초점 뒤니까 뒤집히기도 하고 내 모습이 작게도 관찰되죠?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오목거울에서 멀 때 물체보다 작은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고요. 거꾸로 선상이 나타나는 이유도 초점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까이에 있을 경우는 좀 달라요. 보세요. 가까이 있는 경우는 얘는 이렇게 들어오고 얘는 이렇게 들어오죠. 즉 내 몸으로 이렇게 좁혀서 들어오죠. 보이나요? 보여요? 그러면 이걸 따라가면 그 물체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물체가 어떻게 보인다? 이따만하게 보이게 됩니다. 보이나요? 다시 내 몸으로 빛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따라가면 그 물체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만하게 물체가 관찰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이나요? 아, 그래서 가까이 있을 때는 뒤집히지도 않고, 그죠? 물체는 크게 보이고, 엄청 크게 보이고. 오목거울 있으면 가까이 딱 보면 내 모습이 이렇게 크게 보여요. 엄청 크게 보여요. 뒤집히지 않고. 그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 써있어? 물체보다 크고, 그죠? 크고 바로 선상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럼 오목거울을 이용해서 뭐 할 수 있겠어? 물체를 확대해서 크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점점점 뒤로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휙 뒤집히면서 조그매지겠죠? 그치? 자, 봐봐. 가까이 있을 때는 내가 엄청 크게 보이다가 뒤로 가다 보면 점점 조그매지다가 어느 순간 내 모습이 휙 뒤집히고 엄청 조그맣게 보이는, 그치?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어디 이용되냐? 자동차 전조등. 자동차 전조등에 이용된다는 게 뭐냐면, 오목거울이 전조등이 뭔지 알아요? 자, 또 있을까? 자동차야. 자동차. 앞입니다, 이거 앞이에요. 앞에 여기 헤드라이트 있죠, 헤드라이트. 이걸 전조등이라고 해요. 빛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빛이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를 확대를 해보면, 여기 오목거울이 이렇게 설치가 돼서 전조등이. 오목거울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등을 탕탕탕탕탕탕 전등을 켜는 거예요. 전등. 그러면 전등을 켜면은 여기서 발생된 모든 빛이 탕 튕겨서 이렇게 합니다. 탕 일로 가는 빛도 탕, 일로 가는 빛도 탕, 일로 가는 빛도 탕, 일로 가는 빛도 탕, 모두 앞으로 쫙 쏴줍니다. 우리 아빠가 헤드라이트를 해서 왜 앞에 탕 드는 거 있잖아. 왜 산길 같은 데 갈 때 이렇게 등을 아래로 깔고 있다가 위로 탕 드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이 원리로 앞으로 빛을 쫙 쏘는 거예요. 근데 오목거울을 이용해야 그 빛을 앞으로 쭉 일직선으로 쏠 수 있는 빛을 방출하게 됩니다. 눈을 이제 빛을 방출해줘요. 보여요. 직진으로 오목거울이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직진을 방출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바로 전조등이라고 우리 책에 써있는 거예요. 자동차 전조등이 바로 이런 원리로 되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반사망원경, 치과용 거울도 이렇게 안에다가 이렇게 대보면은 내 이가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되어야 잘 보일 거 아니야? 그래서 확대를 시키기 위해서 치과용 거울도 이렇게 오목거울로 되어 있어요. 안에 들여다볼 때, 의사들이 들여다볼 때 있잖아. 치과용 거울도 오목거울로 되어 있고요. 화장용 거울, 채화경 전부 다 오목거울로 되어 있는데, 화장용 거울도 내 얼굴을 크게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좀 화장을 잘 수 있게 해주는 것 같고요. 채화경은 또 뭐냐면, 우리 왜 올림픽 선화공성할 때 올림픽 처음에 불 붙일 때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알아요? 태양빛을 모아서 불을 탁 붙이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성화공성할 때 이렇게 오목거울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뭔가를 설치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모든 것들이 이것 때문에 탕 튕겨서 한 초점에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한 초점에서 만나게 돼요. 여기 요 부분은 그러면 엄청나게 온도가 뜨거워질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온도가 뜨거워지는 그 지점에다가 성화를 이렇게 대고 있으면 불이 확 붙어요. 짜자잔. 엄마 뛰잖아. 뛰고 막 전달하고 막 누가 받았느니 막 그러잖아요. 유명한 사람이 받았니 막 이러잖아요. 근데 처음에 불 붙일 때 라이터로 붙이는 게 아니라, 성냥으로 붙이는 게 아니라, 인간의 힘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힘을 이용해서 되게 순수하게 불을 붙였다는 의미로 햇빛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붙입니다.
우리 왜 옛날에 이제 렌즈 얘기도 할 건데 우리 볼록 렌즈를 이용하면 빛을 모으기도 하죠. 그런 이 방법과 비슷한 건데 이 거울을 이용해서도 빛을 모을 수가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반사를 이용한 거울의 종류, 세 종류를 살펴봤고 거울마다 각각의 특징이 왜 그런 특징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한 15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벌써 지금 초토화가 되고 있어요. 너무 어렵나요? 어려워? 어려워. 자, 이 원리가 똑같이 이제 렌즈에도 적용되니까 지금 살짝 좀 어렵다 싶은 개념이 있는 사람들은 한 번 더 반복되는 개념을 그려줄 테니까 네, 희망을 가집시다. 학교에서 했던 거 다시 하는지. 학교에서 배웠나요? 저랑 과학 B가 있어서 그래? A는 앞에서부터 하고 B는 뒤에서부터. 과학 깨지서 이걸 하고 있구나. 이게 끝났어. 여기까지. 그때 배울 때 이런 작도도 했나요? 했어. 그치? 제대로 배웠네. 굉장히 제가 끝났어. 이거 내용 다 알겠네. 아니, 단은 그래서. 당연하다고? 아니, 단은 아니지. 단은 아니지, 알겠어? 98%. 자, 이제 렌즈를 봅시다. 렌즈. 줄게요. 자, 렌즈까지만 딱 하고 바로 쉴 거니까 힘냅시다. 자, 힘냅시다. 민규가 아재 개그도 안 해주고 있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지? 좀만 힘냅시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안 돼! 조용해! 네. 아니, 딴 얘기죠? 왼쪽에. 그렇게 되네요. 자, 두 번째, 굴절입니다. 굴절. 우리 굴절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굴절. 이렇게 꺾이는 거잖아. 꺾이는. 뭐가 떠오르나? 그 문에다가 레이저 쏘면. 동전. 물에다가, 동전. 그 컵에다가 동전. 컵에다가 동전 집어넣고 이렇게 보면 안 보이잖아. 근데 물을 쫄쫄쫄쫄 따르면 어느 순간 동전이 막 뜨는 것처럼 보여서 나중에 보이게 되거든요. 이런 느낌이지? 컵에다가 그거 해봐요. 컵에다가 거기 있는데. 좀 낮은 컵 해야겠다. 바닷소리 좀. 동전을 집어넣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그러면 아무리 내가 잘 봐도 좀 낮추자. 잘 봐도 어디까지만 보이냐면은 내 눈을 통해서 한 이 정도? 이 정도까지밖에 안 보이는 거, 그지? 동전이 보여 안 보여? 얘 가려서 보이지가 않거든요. 근데 물을 채우면 물을 꼴꼴꼴꼴꼴 채우면은 이 동전을 맞은 빛이 이렇게 가서 굴절이 돼서 이렇게 따라옵니다. 이렇게 들어가. 그러면 동전을 맞은 빛이 내 눈으로 들어오지. 그럼 내가 동전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굴절이라는 현상 때문에 동전이 보이게 되는 거야. 실제 동전이 뜨는 게 아니라 동전이 내뿜은 빛을 굴절시켜서 내 눈에 넣어주니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신기하죠? 고마워. 신기해져서. 자, 이런 걸 이제 굴절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자, 또 이런 것도 있는데, 투명한 유리 컵에다가 빨대를 담가 놓으면 빨대가 이렇게 그러니까 뜨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이거 본 적 있나요? 책에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 안 나와 있네요? 뭔가 동전만 나와 있네요. 동전만 나와 있네. 그래요. 안 나와 있네요. 빨대를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 아이스티 같은 거 시켜 먹을 때 빨대 툭 꽂잖아. 그럼 빨대가 이 안에 이렇게 투명한 이 바깥 케이스를 통해서 빨대를 보면 빨대가 꺾여 보여. 보여주고 싶다. 꺾여 보입니다. 눈 감아보시면 되는데. 한번 기회가 되면 보여줄게요. 꺾여 보여. 살짝 꺾여. 이렇게 꺾여 보여. 영상. 알았어. 보여줄게요. 자, 굴절 현상.
왜? 기가 안 좋아. 이거 6. 소리만 들어야지. 4.5점. 틀렸어. 풀어볼게요. 왜? 민규야, 왜? 쌤이 오해하시겠어요. 동정렬씨 커졌죠? 커지기도 합니다. 무서웠지? 내 눈 쪽에 다른 쪽으로 물결이 가버리니까 눈이 안 뜨는 거야. 딴 데서 보는 거지. 그거 아니고 기름을 그렇게라도 동네가 누가 없나 해도 되겠어. 마수. 대박이네. 왜, 민규야, 왜? 네? 무슨 일이야? 좀 되네. 끝이네. 빨대 안 하네요, 빨대. 빨대가 되게 유명하시는 빨대는 안 보이네. 굴절 빨대 시간? 선생님, 왜? 무슨 그 투명한 비커에다가 기름 꽉 채워놓고 또 투명한 비커보다 작은 비커에 기름 다 채워놓고 그 큰 비커에 넣으면 그 비커가 안 보이는 것처럼 못 들었어. 그럼 잘 한번 얘기해. 가만히 잠시만요. 비커. 큰 비커에 기름을 다 채우고 또 다른 투명한 작은 비커에 기름을 채우고 그 큰 비커에 그 기름 채운 비커를 넣으면 비커가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기름을 그게 왜 몇 개를 그런 채우는데. 거예요? 똑같은 굴절 때문인 것 같은데. 네, 왜요? 굴절. 어떻게 굴절돼요? 기름 안에서 기름이 아마 밀도가 작잖아. 그럼 굴절이 좀 덜 일어나거든? 덜 일어나거든? 어떤 굴절 때문에 좀 다르게 보인다고만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다시 볼게요. 내가 말한 이유야! 셀 그림들이랑 똑같죠? 전혀 달라? 이렇게 보인다 그래요. 이거 뭐야? 일단은
꽁치가 분석하고 있어요. 맛을 따로 없는데 맛은 있어요. 알았어, 딴 거 없어. 없어요. 딴 거 없어. 자, 됐어요. 자, 굴절 현상 좀 살펴봤고요. 자, 그럼 굴절이 그러면 왜 일어나? 굴절의 원리를 좀 살펴볼게요. 굴절의 원리. 굴절의 원리. 이 원리만 딱 파악하고 있으면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걱정이 없습니다. 왜요? 파악해보면 알아요, 나중에. 그 고등학교 그 과정에 딱 나오더라도, 아, 굴절의 원리를 딱 적용시키면, 아, 그래서 이렇구나라고 이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굴절의 원리입니다. 자, 빛이 가다가, 현재 이 빛은 공기 중을 가는 빛입니다. 속도는 V예요. 쭉 가고 있어요. 엄청 빨리 가고 있는데, 얘가 뭘 만나냐면은, 이렇게 생긴 렌즈를 만납니다. 렌즈. 렌즈는 뭐로 만드는지 알아요? 거울로 만들어. 거울 비춰야지. 유리. 또는 값싼 렌즈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요. 유리나 플라스틱. 중요한 건 유리나 플라스틱이라는 물질은 빛의 입장에서 내가 유리 속으로 뿡 들어갔어. 네. 빨리 갈 수 있을까? 유리 안에서? 아니요. 맞아요. 속도가 느려집니다. 유리 안에 딱, 이거 유리 하실게요. 유리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속도가 V로 느려집니다. 다시 말해서 뭐가 발생한다? 속도 차이가 발생하게 돼요. 속도 차이가 발생되면 일단 굴절합니다. 속도 차이가 발생되면 굴절을 하게 됩니다. 굴절하게 됩니다. 자, 어느 방향으로 굴절하냐면요. 잘 봐. 빛이 이 안에 딱 들어갔어. 자, 들어갔으면 이렇게 직진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직진할 수도 있는데 속도 차가 났기 때문에 굴절해야 되죠. 그럼 어느 방향으로 굴절할지를 결정할 건데 잘 보세요. 빛이 이 안에 딱 들어온 순간 위를 보니까 얇죠. 아래를 보니까 좀 두껍죠. 맞아요? 여기 안에 딱 들어와서 위쪽을 바라보고 아래쪽을 바라보는 거야. 원리야. 빛이 유리 안에 딱 들어오고 나서 위를 보니까 좀 얄팍하고요. 아래쪽은 두껍잖아. 자기를 더 힘들게 하는 쪽은 위쪽이야, 아래쪽이야? 아래쪽입니다. 왜? 유리 안에 들어가면은 그 유리 때문에 자기가 잘 통과를 못 하잖아. 속도를 느리게 하잖아. 속도를 느리게 하는 그 물질이 더 많은 게 어느 쪽이야? 아래쪽이 더 많잖아. 그쪽을 향해서 꺾입니다. 자기를 더 힘들게 하는 쪽을 향해서 너 때문이야! 라고 꺾이는 거야. 근데 여기 있으면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 누구겠어? 일로 빡 꺾이는 거예요. 자기 힘들게 하는 쪽으로 꺾이는 거예요. 딴 데로 꺾일 뻔했다. 자, 그래서 얘가 어디로 꺾인다? 들어오고 나서 어디로 꺾인다?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이유로 이렇게 들어간 빛도 딱 들어가고 보니까 어때요? 위에가 두껍고 아래가 얇죠? 어디로 꺾인다? 이번엔 위로 꺾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로 꺾여가지고 이렇게 여기다가 초점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그림 많이 봤죠? 볼록 렌즈 그림 보면 맨날 이렇게 꺾여 있잖아. 왜 글로 꺾이냐 했을 때 빛의 입장에서 들어가고 나서 자기를 더 힘들게 하는 매질 쪽으로, 자기를 더 힘들게 하는 쪽으로 꺾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굴절의 원리예요. 딴 거 없습니다. 우리 반사의 법칙은 입사각과 반사각이 똑같다라는 게 반사의 법칙이었잖아. 굴절의 원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를 더 힘들게 하는 쪽으로 꺾인다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지금 여기 왔어요. 날 더 힘들게 하는 쪽이 어디라고요?
2대 1. 예를 들어서 이 장면을 기억하자는 거야. 자기를 더 힘들게 하는 쪽으로 꺾이는 거야. 전혀 힘들잖아. 전혀 힘들잖아. 그냥 수업용으로 너를 잘 초대한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이용했다고 하시죠. 아니야, 초대. 나에게로 초대. 환상 속에 있어. 자, 굴절의 원리입니다. 자, 같은 원리로 이제 오목 렌즈를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오목 렌즈. 오목 렌즈라는 본 적이 많이 없을 텐데, 이 안경이 오목 렌즈. 하나, 둘, 셋, 4개 안경이야. 너 안경 아니야? 너 블록이야? 그게 아니고 여기는 블록인데 여기는 또 들어가고 여기는 튀어나와. 근시용은 모두 오목입니다. 근시는. 근데 할아버지들이 쓰는 안경이 있잖아. 이제 원시용 안경은 다 이제 볼록을 써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오목 렌즈를 써요. 아주 약간의 굴절을 놓은 건데 자기 도수에 맞춰서.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빛이 들어갑니다. 들어갔어. 어디가 더 두꺼워요? 위가 더 두껍죠, 이거는. 그러니까 위로 이렇게 꺾입니다. 들어갔어. 어디로 꺾여요? 아래로 꺾이고. 그래서 오목 렌즈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빛이 터지는 겁니다. 우리 책에 그림 봐봐요. 32쪽 그림입니다. 볼록 렌즈는 빛을 모아주고요. 오목 렌즈는 빛을 퍼뜨린다고 되어 있잖아. 그 그림이 바로 이런 굴절의 원리 때문에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재밌는 거 하나 해볼게요. 재밌는 거. 맞춰볼게. 자, 정가운데, 완전 정가운데로 들어간 빛은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혼란스러워? 위에 두께와 아래 두께가 어때요? 똑같거든요. 그럼 굴절을 어느 방향으로 해야 돼요? 굴절 못합니다. 그래서 자, 딱 들어갔는데 위아래가 똑같아. 그럼 이 녀석은 직진입니다. 직진해서 여기서 딱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야. 이렇게 쭉 가던 빛이 정가운데, 완전 정가운데로 들어가면 위에 두께와 아래 두께가 어때요? 완벽하게 똑같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직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굴절의 원리는 어쨌든 두꺼운 쪽, 자기가 더 힘들게 하는 쪽으로 꺾인다는 게 굴절의 원리이기 때문에 위아래가 똑같다면 직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의 그림이 가운데로 간 빛은 전부 다 직진하고 있죠.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보이죠? 가운데로 간 빛을 직진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이유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굴절 방향, 그래서 빛의 속력이 느린 쪽으로 굴절한다. 이걸 쌤이 비유적으로 뭐라고 표현했다? 자기를 더 힘들게 하는 쪽으로 휘어진다. 굴절된다라고 표현했던 거야. 자기를 더 힘들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자기 속력을 더 느리게 하는 쪽으로 꺾인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럼 이런 원리에 의해서 굴절이라는 것을 한번 그려볼 텐데, 자, 이게 물입니다. 수면. 물의 표면. 여기서 이제 굴절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굴절이 앞으로 일어나면 굴절면이 등장을 했어요. 자, 빛을 쏠 겁니다. 빛을 이 각도로 땅 쐈어. 현재 여기는 어디냐면 공기 중입니다. 공기가 여기는 물입니다. 그죠? 수면이니까. 자, 문제. 공기에서의 빛의 속력과 물에서의 빛의 속력 중에 어디가 더 느린가요? 물입니다. 물이 더 느려요. 물이 더 느려요. 그러면 여기서 속력을 뿌이라는 속력을 붕 가다가 물을 딱 만나면 속력 차이가 발생하겠네요. 그럼 뭘 한다? 굴절합니다. 그치? 그럼 어느 방향으로 굴절할까요? 자기를 더 힘들게 하는 방향. 자, 어느 방향 볼게요. 봐봐. 만약에 굴절하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직진하게 되겠죠? 굴절하지 않는다면. 하지만 굴절을 해야 됩니다. 잘 봐. 직진하지 않고요.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데 아래쪽은 물 쪽입니다. 맞죠? 위쪽은 어느 쪽이야? 공기가 있는 쪽인 거야. 이해됩니까? 그럼 어느 방향이 자기가 힘들게? 아래쪽이죠. 그래서 얘는 어느 방향으로 굴절한다? 바로 이 방향으로 이렇게 굴절하게 됩니다. 굴절의 방향을 찾을 때 자기를 더 힘들게 하는 방향으로 꺾인다는 거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해됩니까?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수면, 이 굴절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뭘 그린다? 수직으로 법선을 그립니다. 무슨 선? 법선. 우리 법선, 우리 반사할 때 배웠어요. 반사할 때. 그때 요 공기 중에서 지나가는 요 빛을 이제 입사하는 광선, 입사광선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입사광선은 몇 도의 각도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각도를 어디를 잰다? 법선과 맞닿은 요 각도를 잰다 라는 겁니다. 법선과 맞닿은 각. 그래서 여기를 무슨 각? 입사각. 그죠? 입사각이라고 불러주는 거고요. 자, 굴절각도 마찬가지야. 잘 들어. 굴절각도 법선과 맞닿은 각이 굴절각이야. 그래서 어느 각? 바로 요 각도입니다. 요 각도가 굴절각이야. 이 각도가 아니야. 그래서 요 법선과 항상 법선과 맞닿은 각이 굴절각 입사각이고 항상 법선과 맞닿은 각이 입사각 반사각이 됩니다. 법선이 되게 중요한 거. 그래서 자, 여기를 그래서 굴절이 일어난 각도 굴절각이라고 불러줍니다. 오케이? 그래서 입사각, 굴절각이 이렇게 정해지게 되는 거야. 할 수 있겠죠? 자, 거꾸로 한번 써볼게요. 거꾸로. 왼쪽에다 그려보자. 이번에는 물속에서 레이저 포인터로 빛을 쏴볼 거야. 물속에서 수면이 있고요. 물속에서 빛을 이렇게 쏴보자. 쭉 쐈어. 자, 이거 물속에서 쏜 거니까 얘가 무슨 각이야? 이게 입사광선이야. 입사광선이야. 이게 물속이야, 물속. 여기가 물이고요. 위에가 뭐야? 위에가 공기입니다. 공기. 자, 물속에서 이렇게 쭉 쏘면은 묵 같네? 물속에 쏘면 이제 어떻게 되나 봐봐. 물속에 쏘면은, 자, 얘가 만약에 굴절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직진할 거 아니야? 하지만 물속에서의 빛의 속력은 느렸을 텐데, 공기로 나오면서 빛의 속력은 빨라지겠죠. 뿌이가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빨라질 거 아닙니까? 속력 차이가 발생하지. 속력 차이 발생하니까 당연히 뭐 해야 돼? 그것도 굴절해야 돼. 무조건 느려져야지만 굴절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속력이 빨라져도 굴절하는 겁니다. 속력의 차이가 발생하면 굴절해야 되는 거거든. 이제 마찬가지야. 잘 봐. 이게 만약에 직진한다면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근데 얘는 굴절 방향을 결정해야겠죠. 이때도 이쪽이 위쪽 방향이고 이쪽이 아래쪽 방향인 건데 위에 뭐가 있는 거야? 공기가 있는 거고요. 아래에는 뭐가 있는 거야? 물이 있는 거야. 어느 쪽이 자기를 더 힘들게 하는 쪽이죠? 물 쪽 방향. 그래서 얘가 나가긴 나가는데 방향을 어느 방향을 결정한다? 아래 방향. 아래. 물 쪽 방향. 물 쪽 방향을 결정해서 꺾이기를 이런 방향으로 꺾인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찾는 방법이야. 자, 아래쪽이 물 쪽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법선을 한번 그려본다면, 법선을 땅땅땅땅땅 그려보면, 여기가 입사각이 될 거고요. 굴절각은 어디야? 여기가 굴절각이죠? 법선과 맞닿은 각입니다. 맞죠? 자, 정리하면 이래요.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빛이 갈 때는 입사각과 굴절각 중에 어디가 더 커요? 입사각이 더 크죠. 굴절각이 좁아집니다. 가다가 깎이는 게 꺾입니다. 굴절각이 좁아져. 하지만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그치?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거꾸로 쏠 때는요,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더 어떻게 돼요? 커져버리죠. 맞죠? 입사각이 이만큼인데 굴절각은 이만해지잖아. 법선으로부터 확 멀어지면서 굴절각이 확 커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굴절의 원리만 적용하면 어쨌든 방향을 정할 수 있는데 그 방향을 정한 것을 가지고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다시 볼게요. 자,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올 때는 입사각보다 굴절각은 작아집니다. 하지만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갈 때는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훨씬 더 커지게 된다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되나요? 접신했어. 날 힘들게 하지 어디로? 이거 하나요? 무슨 자, 굴절이 간단하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쪽으로 꺾인다라는 거. 그거만 적용하면 이제 모든 걸 찾아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32쪽의 왼쪽 위에 있는 빛의 굴절 방향에 대해서 이제 그려놓은 그것이 바로 이 그림과 같은 그림이 되겠죠. 자, 이제 작도 시간. 작도를 좀 해봅시다. 작도. 작도하고 실습입니다. 자, 굴절을 이용한 물체로 렌즈가 있는데요. 렌즈. 자, 렌즈는 두 가지 렌즈가 있죠. 그냥 렌즈가 아니고 그냥 평평한 거 그냥 렌즈라고 안 그러죠. 그냥 유리죠, 유리. 유리는 그냥 빛이 그냥 통과할 거니까 그냥 하지 않고요. 여기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 두 가지 렌즈를 해볼게요. 먼저 볼록 렌즈. 볼록 렌즈 먼저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사람을 그립니다. 머리, 다리. 안녕. 또 나왔구나. 자, 얘 앞에다가 볼록 렌즈를 이렇게 설치합니다. 볼록 렌즈. 렌즈는 양쪽이 다 부풀어 있는 게 볼록 렌즈입니다. 이렇게 설치하는 거야. 그게 나는 어디서 얘를 보게 되냐면 뒤에서 커다란 눈을 가지고 얘를 보게 되는 게 렌즈죠. 거울은 이쪽에서 반사되는 걸 봐야 되니까 이쪽에서 봐야 되는데 렌즈는 통과되는 빛을 보는 거니까 뒤쪽에서 봐야 돼. 우리 돋보기, 볼록 렌즈 가지고 이렇게 볼 때 뒤에서 보잖아. 그치? 같은 원리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머리를 맞은 빛 1번, 다리를 맞은 빛 2번이라고 설정을 해보면 보세요. 1번 빛은 이렇게 직진에 올 때 잘 봐. 어느 방향으로 굴절하겠어? 위에 아래? 아래죠. 아래로 굴절합니다. 2번 빛도 마찬가지 쭉 진행해 가다가 이번엔 또 어느 방향으로 굴절합니까? 위 아래? 위죠? 이렇게 굴절합니다. 그럼 얘도 뭘 만들어? 가운데 초점이라는 걸 만들죠. 그래서 마찬가지 얘가 초점 뒤에서 관찰하는 경우와 초점 앞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관찰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로 돋보기 가지고 또 물체 볼 때 물체가 뒤집히나요? 아니죠. 그건 어떻게 보는 거야? 그 물체한테 가까이 가서 보기 때문에 이걸 돋보기를 이렇게 멀리 보는 경우 해본 적 있어요? 네. 안 해본. 되게 어질어질하긴 한데 물체가 뒤집혀 보입니다. 진짜로 그래요? 아니요. 이제 또 영상 있으면 찾아볼게요. 자, 먼저 우리한테 익숙한 가까운 거를 먼저 1번부터 볼게요. 가까운 거. 자, 일단 돋보기로 보면은 물체가 어떻게 보여요? 크게 확대되어 보이죠? 왜 확대되어 보이지? 봐봐. 마찬가지. 자, 여기 있는 나한테 빛이 어떻게 들어와요? 빛이 이렇게 모여서 들어오는 거 보이나요? 맞잖아. 가까이서 나한테 이렇게 모여 들어오잖아. 모여서 내 눈 쪽으로 이렇게 모여 들어오니까 난 어떻게 돼? 뚝 따라가서 저만큼 이만한 물체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다시 나한테 물체가 이렇게 빛이 모여 들어오니까 나는 이 빛을 따라서 가가지고 그 물체가 어떻게 보인다? 아주 커다랗게 물체가 관찰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돼요? 됐죠? 두 번째, 멀리 있는 경우는 어떤가요? 멀리 있는 경우에는 빛이 가다가 뒤집혀서 이렇게 들어오죠.
그럼 나봐. 내 눈 쪽으로 빛이 어떻게 들어오냐? 빛이 퍼져 들어오죠. 빛이 퍼져 들어오면서 뒤집히죠. 퍼져 들어오니까 이걸 따라간다면, 자 봐. 이건 뭐야? 나한테 빛이 이렇게 퍼져 들어오면 나는 이 빛을 따라가니까 뒤집어서 따라가서 이렇게 따라가서 다시 뚜뚜뚜뚜뚜 따라가면은 퍼져 들어왔으니까 따라가면은 되게 조그만 물체로부터 출발했다라고 여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체가 작게 보인다. 자, 우리 한 번도 해본 적은 없겠지만 돋보기를 가지고 가까운 물체 보면 되게 확대되어 보이는데 멀리 놓고 보면은 물체가 오히려 조그맣게 보여요. 그리고 어떻게 보인다? 뒤집혀 보입니다. 이해됩니까? 뒤집혀. 그쵸? 이게 바로 그 원리 때문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렌즈. 바로 오목 렌즈입니다. 오목 렌즈. 사람을 또 등장시킵니다. 출연료 줘야 돼. 자, 오목이니까 이렇게 해서 오목한 렌즈를 앞에다가 설치를 해주면 되겠죠. 난 마찬가지. 여기서 저 사람을 관찰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마찬가지로 머리를 맞은 빛과 다리를 맞은 빛으로 구분할 때 머리를 맞은 빛은 들어와서 어느 방향으로 꺾입니까? 위아래? 윗방향으로 꺾이죠. 그지? 그리고 다리를 맞은 빛은 어디로 꺾입니까? 아래 방향으로 꺾이는. 그러면 내 눈 쪽으로 이렇게 퍼져서 들어오죠. 내 눈 쪽으로 이렇게 퍼져 들어오니까 나는 다시 따라가서 뚜뚜뚜뚜뚜 따라가니까 어디에? 여기에. 자, 머리를 맞은 빛이 위로 왔고요. 다리를 맞은 빛이 아래로 왔으니까 뒤집히지 않았죠. 초점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절대 뒤집힐 일이 없습니다. 대신에 따라가니까 어떻게 보여요? 물체가 작게, 그죠? 작게 관찰이 되겠죠. 1입니다. 작고 바로 선상이 관찰됩니다. 정리할게요. 자, 볼록 렌즈 같은 경우는 물체를 볼록 렌즈로 보면은 가까운 곳에서 볼 때는 크고 바로 선상이 보입니다. 하지만 초점을 벗어나서 먼 곳에서 보면은 작고 뒤집힌 거꾸로 된 상이 보이는 이유가 이런 이유라는 거고요. 두 번째, 오목 렌즈로 볼 경우에는 거리에 상관없이, 그죠? 얘는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저 뒤에 있든, 그죠? 모두 퍼져 들어오는 거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거리에 상관없이 무조건 물체는 작고 바로 선상이 보이게 됩니다. 이렇죠. 자, 책에 나온 텍스트로 정리를 해볼게요. 볼록 렌즈 있다. 볼록 렌즈는 물체, 가까울 때는 물체보다 크고 바로 선상이 보인다. 되어 있고요. 먼 곳에 있을 때는 물체보다 작고 거꾸로 선상이 보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목 렌즈는 가깝거나 멀거나 상관없이 항상 물체보다 작고 바로 선상이 관찰된다. 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물체가 점점 멀리 도망가면 이 상도 점점점 작게 관찰이 되게 되겠죠. 자, 원리를 알겠죠? 생물하고 조금 콜라보레이션을 한번 해볼게요. 생물 파트하고. 아까 선생님이 눈의 이상. 자, 물체가 보인다라는 건 내 눈을 가지고 보는 건데, 앞에 이렇게 수정체가 있고요. 머리를 맞은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상이 맺히고요. 다리를 맞은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상이 딱 맺힐 때, 와우! 잘 보여! 잘 보여! 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본. 스탠다드한 거야. 하지만 눈에 이상이 생겨요. 쌤처럼 이상이 생긴 사람이 생깁니다. 요 수정체가 좀 말을 잘 안 들어. 맨날 가까운 것만 보고 컴퓨터만 보고 눈 운동 안 하고 뭐 이러면 눈이 나빠지게 되는 건데, 눈이 나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은 내 눈에 이렇게 모양은 똑같은데 수정체가 좀 말 안 들어서 이렇게 늘어져. 쭉 늘어집니다. 늘어져요. 약간 늘어지면은 굴절이 잘 안 일어나요. 아니다, 소리 반대다.
맨날 가까운 것만 보다 보니까 수정체가 항상 이렇게 오므라들어 있는 모습이 살짝 오므라들어 있는 모습. 이런 다를 게 없네. 좀 두꺼워진. 약간 두꺼워져. 약간 두꺼워진 모습으로 생각해주면 두꺼워져. 이렇게 두꺼워지면.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두꺼워지면은 훨씬 더 굴절이 많이 되잖아. 그래서 머리를 맞은 빛이 굴절이 많이 일어나고요. 다리를 맞은 빛도 굴절이 많이 일어나서 바로 여기에 초점이 미칩니다. 그러면은 얘가 뒤로 이렇게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가면은 여기에서 이제 눈에 보이게 되는 건데, 빛이 이렇게 초점이 딱 맞아야 잘 보이는 건데 초점이 흩어졌죠. 흩어지니까 잘 안 보이는 거. 뿌옇게 보여요. 뿌옇게. 그냥 어떤 안경을 써야 될까? 정답은 오목 렌즈 안경을 써주어야 합니다. 오목을 쓰면 어떻게 돼요? 오목을 쓰면은 빛이 약간 퍼져서 들어갈 거 아니야? 퍼져 들어가니까 약간 직진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약간 퍼져 들어가니까 그 상이 약간 뒤쪽으로 밀리게 되면서 정확히 여기에 초점을 맺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근시라래. 근시용 안경은 오목을 사용합니다. 오목 렌즈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시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가까울 근에 보일시. 가까운 건 잘 보여. 하지만 먼 게 안 보이는 게 근시입니다. 오케이? 근시. 쌤들 근시예요. 근시. 근데 근시의 반대말은 뭘까요? 원시입니다. 원시. 자, 원시는요, 어떻게 생겼냐면은 상이 이렇게 있으면 마찬가지로 눈이 이렇게 똑같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퍼진 거예요. 수정체가 길게 늘어진 겁니다. 늘어지는 이유는 이제 늙어서 늘어지기도 해요. 늙어서 약간 이제 뭐랄까 수정체를 조정하라는 근육이 좀 이상해져서 좀 늘어져서 그렇게 된다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이 먹으면 뭐 원시 온다 그러죠? 이건데 이 사람 맞은 빛이 머리를 맞은 빛은 와서 이게 늘어져 있으니까 퍼져 있으니까 더 뒤에 초점 맺히고요. 다리를 맞은 빛도 더 뒤에 이렇게 초점 맺혀요. 초점이 여기 맺히니까 여기는 잘 보여 안 보여? 잘 안 보이겠네. 이 상태입니다. 이게 원시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렇게 잘 안 보여. 좀 뒤로 가봐. 뒤로 가면 좀 작아지잖아. 좀 작아지면은 들어오는 빛이 이렇게 보이니까 이제 눈에 잘 보이고. 그래서 신문 같은 거 볼 때도 뭔 글자야? 어유 잘 보이는구나. 이렇게 약간 일부러 멀리 보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보면 돼요. 어쨌든 그렇게 하는 거 말고 안경을 써서 교정을 해보자. 안경 어떤 안경 쓰면 될까요? 볼록 렌즈를 쓰면 됩니다. 볼록을 사용하면은 얘가 약간 빛이 가다가 안쪽으로 살짝 꺾이죠. 안쪽으로 꺾인 상태로 들어가니까 그 앞에 초점을 맺을 수 있게 맞춰주는 겁니다. 약간 안쪽으로 꺾인 상태로 들어가니까 좀 상의 초점을 좀 앞으로 당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안경 전문점 가가지고 눈을 시력 측정하는 게 얼마만큼 당겨야 되는지, 얼마만큼 밀어야 되는지 이걸 측정하는 거야. 정확하게 도수를 맞춘다는 게 이 녀석을 깎아서 얼마나 두껍게 깎을 건지를 결정을 해서 얼마만큼 뒤로 밀고 얼마만큼 앞으로 당길지를 결정해가지고 정확히 내 눈에 맞춰주는 겁니다. 됐죠? 쌤은 근시인이야 원시인이야? 근시인이죠? 이제 근시인이에요. 원시인 약간 좀 노인 비하 발언은 아니고요. 약간 쌤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원시인이잖아. 원시인들은 뭘 사용한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돋보기를 사용한다라고 암기하기도 합니다. 원시인들이 돋보기 쓰는 거야. 그지? 근시인들은 돋보기 안 쓰는 거야. 그렇죠? 돋보기라고 하죠. 볼록 렌즈를 돋보기라고 하죠. 돋보이게 보이게 돋보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자. 이걸 돋보기라고 한다면 얘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 볼록 렌즈는? 돋보기의 반대말. 아마 한 번도 안 들어봤을 거야. 졸보기라고 해요. 졸보기. 돋보기의 반대말 졸보기라고 합니다. 졸보기. 처음 들어보죠? 그런 게 있어요. 자, 아무튼 작도까지 해서 여러분 고등과정에서 배우는 내용 정도까지 좀 먼저 살펴봤고, 오늘 배우는 내용이
되게 멀리까지 봤을 때 되게 제대로 잘 배운 거니까 꼭 복습 잘 해가지고 반사의 법칙, 굴절의 원리 잘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개념 확인 퀴즈 풀어볼게요. 개념 확인 퀴즈 풀어봅시다.